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실전 배팅 유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서울경마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서울경마 단독 15개 경주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과 최재 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월초 치고는 또 편성이 좀 빡빡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지난주가 이제 서울 경마가 휴장을 해가지고 제주 경마 그리고 부산 교체 레이스가 진행됐는데, 곧 이제 지난주 경마 상당히 또 짭짤했던 한 주가 아니었냐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박 의원께서 또 현장 추천을 가져갔던 경주였죠. 부산 10경주에서 고배당 86배짜리 주력으로 한번 해내셨고요. 그리고 토요일 이제 부산 8경주 또 23배짜리.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토요 부산 8경주가 승부 경주였죠. 바로 인김 한 마리를 빼어간다고 미리 공지를 드렸고, 그래서 빼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3배짜리 주력으로 적중을 해드린 기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승부는 지난주에 4개 중에서 3개 경주가 전부 다 적중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주 승부 경주 중심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주 경마도 한 7, 8개 경주가 적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에 상세한 적중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경마가 서울경마 단독 시행인데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4경주하고 9경주 그리고 12경주 네. 3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김태훈 기자는 6경주, 8경주 그리고 10경주 노리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경주하고 14경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바로 그럼 1경주부터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6군에 12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 신의 말들의 접전 구도인데, 앵맨 배당은 8번의 그랜드 피닉스 중심으로 11번의 가이아 썬더 내지는 10번의 목표 무적이 잡혔는데, 일단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편성은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는 좀 많은 데 있어요. 일단 8번 그랜드 피니스가 깔끔하게 선행만 성공해 준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인검사 때 그 정도의 스타트면 가능한데, 신의 마필에게 기습을 허용하면서 선행을 못 가는 순간에 이게 경주거리가 1000m가 아니고 1200이기 때문에 그랜드 피닉스도 인기만 끌고 사라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보병 두 마필이에요. 7번 송환강자하고 외곽 12마 금화 발리오스 두 마필 모두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랜드 피닉스를 압도하고 남는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데뷔전에 1200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7번 송환마 강자나 금화 발리오스도 스피드가 다 나오는 그런 혈통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한 마리가 만약에 기적인 선행에 성공한다면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 저는 충만은 있는 경주로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큰 능력이 없는 신의 마필들이 들어 출전을 했고, 경주 내용상 믿을만한 마필은 없는 그런 경주지만, 8번마 그랜드 피닉스라는 마필이 28주 만에 공백기가 있긴 하지만 재검 때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지금 현재 컨디션 워낙 오래 쉬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편성 자체가 약하고 주행검사 때 워낙 좋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8번 놓고 후차권을 골라야 되는데, 자, 후차권은 정말 믿을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좀 분위기랑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랜드 피닉스가 휴양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방에서도 좀 기대를 하는 눈치죠. 기대하죠. 주행 때 워낙 괜찮고 현재 컨디션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신만하고 보시면 돼요. 이게 1월 24일 날 그때 참 원래 12월 27일 데뷔전이었잖아요. 그때 꼴찌입니다, 꼴찌. 깡바닥 트는데 1월 24일 날 바람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인기 3위까지 이런 말이 늦발했을 예. 때.
데뷔전 바닥친 말이 야 엄청난 바람 몰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늑발 삼짝하고 난 이후에 장기 휴양 딱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기본 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은 일단 노리시고 후차권에서는 이제 박 의원께서 신의 말들 두 마디 추천해 주시는데 7번하고 12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국산 육군의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게 좀 강축이 없는 게임 같은데 자 액면 배당은 9번의 세라킹을 중심으로 4번의 가문출입 그리고 5번의 매니뮤직 7번의 하이유리카 이렇게 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요거 충마 없는 난타전입니다. 9번 세라킹이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선행 가서. 근데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신의 마필들의 스타트 능력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세라킹이 선행을 못 가는 순간에는 위험하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만은 없는 레이스고, 매니뮤직이나 하이유레카 같은 경우도 다 스피드가 나오는 마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선행은 세라킹이 아니라 5번이나 7번 쪽에서 선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점에서는 또 5번, 7번도 과연 선행을 갔을 때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혼조도가 그런 측면에서 높죠. 따라서 저는 안쪽 일만 쌩쌩거리가 지금 기록은 현격히 떨어집니다만 적절한 스타트 능력, 거기다 이마피는 또 뚝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m보다는 1200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화려함에 있어서는 5번, 7번 좀 낫습니다만 힘이 있어서는 생생돌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배당은 1번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자 이번 경주 저도 충만은 없는 경주를 보고 싶습니다. 9번마 세라킹이 데뷔전 때 2착을 차지했다고 좀 인기를 끄는데 출전 주기도 길어졌고 이번 경주 선행도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행 못 가는 세라킹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좀 과도한 인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필요가 있고, 저는 5번마 매니뮤직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개별가 1억이 넘게 그 비싼 가격으로 또 있던 마필인데 주행 검사 때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방에서나 임기용 기수 말로는 아직 좀 어린 티가 있는 마필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대치는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선행 가면은 그대로 뺑돌 수 있다고 보이고 잠재 능력이나 현재 분위기 봤을 때는 5번만 매니뮤직을 넣고 후차권은 현장에서 좀 고려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럼포티본이 순행을 먼저 치고 나가면 참 레이스가 재밌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순간 일본의 쌩쌩돌이의 취입도 가능성이 참 되질 것 같고, 장기적인 발전 구도를 본다면 5번의 매니뮤직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 능력은 제가 볼 때 매니뮤직이 가장 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안 요소는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거. 왜냐면 이 매니뮤직은 좀 단거리 기질이 강해요. 어차피 장거리는 안 되는 말이고 단거리에서는 활약이 가능한데 데뷔전 1200이라는 것 때문에 매니뮤직을 충마로 가기는 뭔가 좀 부담하다는 거죠. 어쨌든 9번 세라킹이 공백에 대한 부담을 안고 단독 선행만 나가면 좋은데 선행에 실패하는 순간은 레이스가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그 대항말들이 안쪽에 있는 두 마리는 좀 배당이 좋기 때문에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1번에 쌩쌩돌이, 2번에 런, 41 체크해 주시고요. 자, 366 신승훈의 오전장 첫 번째 승부 경주로 가져가겠습니다. 3경주는 국산 육군의 1400인데 요거 상당히 노려볼 만한 레이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액면 배당은 4번의 베스트킨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이게 2번에 빅 챔피언이라든지 8번의 해피레이서 이번 슈퍼 문은 좀 팔릴 텐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전반적으로 좀 기복마 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4번 베스트 퀸이 기본적인 전력은 가장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마치가 좀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면적으로 보면 가장 낫지만 또 그런 부분이 또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또 고배당으로 직결될 수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으로 뛰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죠.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그렇고, 따라서 저는 복병은 단독 선행이 가능한 5번 청계럭키라고 봅니다. 선행을 좀 못 나가서 그러는데 선행을 나가서 페이스가 이게 굉장히 늦게 끊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충분히 능동적으로 취입을 해올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계럭키에 버티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저는 4번마 베스트퀸은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직전 경주 하마식 기수가 추입 타이밍을 완벽하게 잘못 잡는 바람에 완전히 걸음이 남은 사짝이었는데 바로 유승환 기수로 교체를 했고,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합니다. 4번마 베스트퀸이 직전 경주 걸음도 남았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입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자, 후차권은 만만치 않습니다.
1번 슈퍼문도 상태 좀 괜찮아졌고 인기를 끌은 이번 막 빅챔피언은 항상 인기만 끌었습니다. 워낙 최근 잘 타주고 있는 페로비치 기수가 얼마나 마필의 능력을 끌어낼지 모르겠지만 좀 과도한 인기가 나는 느낌이 들고 3번 해가치 빛나리도 기습적인 선행 가능하고 여기에 저는 문세영 기수가 교체된 파브마 해피레이서가 좀 재밌지 않느냐. 요 마필도 뭐 꾸역꾸역 항상 꾸역꾸역 뛰는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이런 마필 기승했을 때 무리하게 좀 앞선에 끌어붙여가지고 버티는 그런 기술을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 8번 막권이 나름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번도 참 사연 있는 말이에요. 이 6월 6일 현충일 그때 기억나는데 이게 백판이었어요. 종합제 당구장 표시 하나 없는 잉크 한 장 안 찍힌 말인데 무지 팔리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날라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싸먹었구나 하는 기억이 나는데 기본 사진 있는 말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는 눈에 띄지 않는 복병 한 마리 있고요. 저는 복성도 복성입니다만 이거는 삼복으로 간다면 거의 적정 확률 한 8-90% 정도. 배당은 삼복이니까 복성보다 훨씬 더 좋겠죠. 이번 경주는 심성훈이의 삼복성 승부 경주 반드시 기억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4경주 박남경이라고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은 4번의 그린핀하고 3번의 삼정파이터가 인기거를 죽을 것 같은데, 자, 김태원 기자하고 있던가요?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어떤 마필이 앞으로 좀 더 뛸 수 있느냐. 삼정파이터, 그리핀 다 괜찮고 여기 야오미라크, 핑크스 다 가능한데 제가 한 번 더 보는 마필은 바로 10번마 터프러너. 10번마 터프러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도 터지면은 터프러너라 라고 말씀드렸다가 인수제를 너무나 무시하는 바람에 아쉬웠던 그런 경주인데 유마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절 수술 이후에 걸음 자체가 분명 좋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전에 부진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요마필이 능력 발휘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터프러너가 능력상에서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을 안 가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이분은 선행을 못 갈 겁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박남기 위원의 승부경기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빡빡한 편성이죠.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고 어느 마필이 얼마만큼 더 보여줄 수 있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고 이번 경기는 제 관리마 승부예요. 제 관리마 한두 나오고 있고 일단 컨디션의 상승을 뚜렷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편성 만만치 않습니다만 경기력은 충분히 보장이 돼 있고 거기다 배당까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경기 편성도 그렇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고 이번 경기는 정말 찬스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 마필을 과감하게 축으로 놓고 가는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기말들이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 또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오고 있는 마필 같습니다. 거기 아마 승부로 들어간다면 이거 게이트 이탈부터 상당히 좀 뜨거운 한 발을 쏘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박남균의 추천 승부처 기대가 되고요. 자, 5경주는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액면은 1번의 제피로스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4번의 영천수가 이제 데킬로 팔같고요. 나머지 3번의 쏜살같이 8번의 와일드키트 이런 말들인데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번 경주도 충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팔리고 있는 인기 말피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해요. 제피로스도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그림도 없고 영천수도 마찬가지로 저는 선행은 같습니다만 역시 맥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영천수나 제피로스 다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선행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안쪽에 이번 완벽구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는 추임마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오만 미스터 탱크도 지금 2주 만에 나왔습니다만 조기 강도를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경주 조건도 취입할 수 있는 찬스지 않나 보여지고 외곽에 군마 야오스카이캣도 공백을 16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왔는데 의외로 조교하는 모습 봤을 때는 오히려 저 강도 높게 조교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 마필도 역시 앞선이 좀 오버가 된다면 언제든지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복병은 미스터 탱크와 군마 야오스카이캣이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아직까지 어린 마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본다면 저는 3번마 쏜살 가치가 가장 셉니다. 단지 이게 뭐가 문제냐? 안쪽에 갇혔을 때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에 갇히면은 후미권으로 쭉 밀립니다. 그리고 막판에 걸음이 나온 추임력 이런 스타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 선행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앞선에서 완벽고 제피로스 영천수 이런 마필들이 능력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손사 가치가 후미권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막판 한발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 추임마들에게 기회가 온다면은 3번마 손사의 가치가 제가 봤을 때 사이즈상 여기 산수입니다. 레이스가 좀 꼬인다 하더라도 막판 한 발로 입상 가능성이 높다. 3번 놓고 응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난전입니다. 어쨌든 뭐 앞선의 인기마 1번, 4번 인기마 두 마리가 댓글을 팔리는데 여기 이번에 완벽고도 선행권 경합에 가능하고 있고요. 8번도 뭐 페로비치 습성선 이 말도 외곽권 선입을 전개하면은 앞선에 굉장히 너저분한 게임이 들어갔고 그렇다면 그 반사 이익을 누가 얻게 되느냐 딱 그 세 마리밖에 없네요. 그래서 복병마는 추임마 3마리 3번, 5번, 9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경주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게임이네요. 국산어군의 12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액면은 4번의 서울킨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6번의 영실기암, 3번의 볼포니 매직까지 팔리는 걸 보면은 상당한 기복마 레이스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기복마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뭐 저는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난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서울킹 같은 경우는 승부제나 부담이 있는데 자, 너무 편안한 단독 선행입니다.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지난번 끝걸음도 살아있는 걸음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 6번 영실기암도 역시 힘은 출전 마필에서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죠.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가 않아요. 서울킨이 이끌어가는 페이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정대희 기수가 자리를 못 잡고 굉장히 외곽을 두면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4번, 6번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한방 노리는 승부이죠. 예, 이번 경주는 저도 4번마 서울키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두방 자체 공략은 메리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번 놓고 저는 후차권 다들 고만고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마필을 믿기도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인데 확실하게 직전 경주보다 나아진 여건 자체나 모든 게 나아진 마필 한 마필이 있습니다. 능력 자체 보여준 능력이 어피서다면은 여건이 좋아진 마필 한 마필 그 마필을 노리는 게 맞는데 의외로 좀 짭짤한 상대적으로 인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 방으로 좀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경주로 보고 한방 승부처 경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노차익을 써서 현장에도 말씀드립니다만 받치기 않는 조건에서 한 방은 정말 어떤 배당인지 간에 점배당만이라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막구는 4번을 중심으로 가더라도 3번, 6번 이런 8년 인기마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한 방이기 때문에 그 배당의 짭짤함은 아주 좋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자, 7경주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번에 컴퍼스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3번의 스마트 캡틴. 일단 배당판 분위기는 2번, 3번이 압도적으로 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대끼리 막은 것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편성은 물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2번, 3번이 좀 나아 보이는데 좀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간다면 2번, 3번도 다 불안불안한 그런 마필이에요. 3번만 스마트 캡틴도 지난번에 아주 편하게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버리는 그런 모습. 이번 경우도 또다시 선행은 가겠습니다만 버텨야 된다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컨버스라는 마필도 최근에 다 이빨이 가서 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더는 없다는 게 문제죠. 따라서 2번, 3번의 대기는 위험하고 복병은 두 마필이에요. 이 3 토끼 배터리 역시 선입권에서 움직이고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kg의 감량 51이라면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7번 대한봉도 보여준 액면적으로는 보여준 게 없고 또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데뷔 후에 가장 강도 높은 조교를 하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 대한봉의 아주 큰 배당 승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액면상 3번 스마트 캡틴과 2번 컴퍼스가 나은 건 맞지만 확실하게 능력상 한 수 위의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집니다. 3번만 스마트 캡틴은 직전 경주 나름 칼을 갈고 승부를 했다가 선행 가서 악판에 섰는데 이번 경주 조교 패턴을 좀 약하게 바꿨습니다. 조교 패턴을 좀 바꿨다고 더 잘 뜰지 못 뜰지는 뛰어봐야 아는 거고 일단 단독 선행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인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이번 컴퍼스 역시 좀 낮습니다. 좀 난 건 맞지만 항상 아쉬운 추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놓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복병은 바로 9번마 광속입니다. 요 마필
6월 6일 경주 때는 뭐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걸음이 안 나왔는데 직전 경주 나름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 적임 기수인 박은홍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중간에 한 타임만 빨리 승부를 걸어준다면은 능력상 3번, 2번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변수는 9번 말 광속이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 스마트 캡틴의 선행마필인데 이 조교 패턴의 변화를 꾀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교는 센 게 좋고 약한 게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고정관 것인데, 근데 유일한 예외가 선행마 경우는 달라요. 선행마는 조교를 약하게 해도 컨디션만 유지가 되면 오히려 더 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라면 저는 2번보다는 3번을 축으로 한번 공략을 하면서, 솔직히 추임마의 추임 능력이 2번이 좋은지 9번이 좋은지 이거는 뭐 도찐개친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개상의 메리트가 있는 3번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자 8경주 김평 기자 추천 경주네요.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 나왔는데 이번 경주가 일단 3번의 아르고 챔프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6번의 구투유라든지 뭐 1번의 철두 이렇게 좀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혼자도 어렵죠. 충마가 정말 없는 레이스고 거기에 지금 능력 자체도 좀 엇비슷한데다가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1400에 첫 도전에 나서는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3번 아르고 챔프도 뭐 1400이라면 메리트가 현격히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저는 뭐 아르고 챔프를 빼고 갈 생각이고, 2번 코메도코가 뭐 거리를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오히려 1400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기복공부였어요 지난번에. 그렇지만 14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코메도코가 가장 입선 전망이 밝은 마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평 기자. 일단 이번 이제 8경주 기본적으로 각 마방에서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는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편성이 좀 셉니다. 나머지 마필 상대마들도 다들 센 마필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가 괜찮은 복병마 마필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요 마필도 센 말입니다. 여건 괜찮고요. 내용 자체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 마필 저는 쌍승식까지도 소액 같이 노려볼 수 있는데 쌍승식은 배당이 상당히 좋고요. 후차권은 센 마필이 많기 때문에 한 방 압축을 얻고 한 3방 정도로 정리하면은 나름 짭짤한 배당 자체를 노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 레이스가 뭐 축만 없습니다. 그래서 축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시세가 지금 1번, 2번, 3번, 뭐 6번 이런 식의 싸움인데 축이면 조건이기 때문에 막군 압축만 된다면은 상당한 환수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김태형 기자 추천 해주시면서, 자 9경주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네요. 혼합사고의 1200 핸디캡인데요. 자 이번 제 9경주는 일단 액면 배당은 5번의 신기파랑 중심으로 뭐 8번의 레디컨이라든지 12번의 골드호라 또는 13번의 샤이닝가이 이런 말도 인기 많건인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 신의 부진형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믿을만한 마필은 없고 5번만 신기파랑이 직전 경주 의외로 좀 안쪽에서 기가 막힌 말을 타면서 잘 뛰었기 때문에 또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데, 일단 제가 한 번쯤 노려보고 싶은 마필 바로 3번만 올킬입니다. 최근 2차례 2번 다 노렸다가 좀 다 실패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말은 좋았습니다. 말은 좋았는데 생각보다 쫓아가는 걸음이 안 나오고 꾸역꾸역 뛰었던, 생각보다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서 걸음이 좀 덜 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능한 편성입니다. 이런 마필 말이 항상 좋았고 분명 능력이 있다라고 했던 마필들이 계속 실전에서 못 나가다가도 갑자기 선행 가서 월등히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3번만 올킬 절대 똥말 아닙니다. 제가 뭐 추천해드렸다가 계속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정계상 찬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3번만 올킬을 노려보는 게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사정하는데 한 번 더 믿고 가주시죠.
자, 그건 그렇고 박남계 의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도 뭐 저마저로 혼전이죠. 일단 이번 경기는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뭐 데뷔전에 갔는 마필도 있고 경기 경험이 좀 일천하지만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좀 아껴놓은 마필들도 있고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은 레이스예요. 충마가 뭐 액면적으로 지금 충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라는 점, 그리고 제 관리형 마필 정말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 한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배당이 예상이 되는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의 저력이 노출된 말들이 인기마로 지금 팔리고 잡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박연의 노래 마필은 역시 능력이 철저히 숨겨진 베일에 감춰진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한번 쏘아붙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배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박남기 의원의 능력 위노출 시네마 한 마리를 중심에 놓고 가는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10경주 김태형 기자의 또 추천입니다. 국산 4권의 1400 핸디캡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1번의 퀸 허드슨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1번, 4번이 4번 동춘 아침 중심으로 1번의 퀸 허드슨이 이제 앞서 인기 막건이고, 그 외로 이제 뭐 6번의 슈프로키 이런 말도 좀 잡혔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같은 승문전이지만 3화 동천의 아침은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데뷔전 때 날라오는 그런 모습, 지난번에는 바로 역시 선두권에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조기 강도까지 끌어올리고 나왔고, 승문전 치고는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천의 아침이 인정이 되고요. 반면에 일본과 퀸 허드슨은 좀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일단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다는 게 가장 능력 발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승문전 두 마필 1번, 4번의 대결 승부는 그만큼 위험하다. 1번이 좀 불안하고, 그 대한마필로는 전 3번 시정이려가 뭐 신의 기수, 이현중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도 빠졌고, 또 3번 게이트라면 역시 중위권에서 움직여 산이 높기 때문에 역시 편성이 워낙 약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시정이라가 안 좋게 이점을 살려서 선위권에서의 한 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10경주 역시 뭐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1번 퀸허드슨과 4번 동튼 아침 두 마필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뭐 승군전이고 1400 거리 지원 적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번 경주 저는 복병마를 의식적으로 노리는데, 복순식은 물론 삼복순식 쪽에 좀 더 초점을 잡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최근 부진합니다. 최근 부진했는데 직전 경주에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컨디션이 직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 좋아진 컨디션이 과연 상승을 타고 있는 1번, 4번 두 마필을 이길지 그건 장담 못하지만 3착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재밌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복순식은 물론 배당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복순식을 주력으로 배당 자체를 누려보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참 일반적으로 좀 보기는 쉽지 않은 말인데, 역시 뭐 마방을 쏟아내면서 발랑 뛰어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걸리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네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이게 굉장히 좋아진 내용을 가지고 가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복연으로 가도 배당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복연 한 방도 짭짤하겠죠. 이거는 큰 욕심 부리고, 왜냐면 복연 가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이거 딱 하면 뭐 4번에 붙인다면 한 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김태형 기자의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가지고 끈질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건덕건덕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4권에 1200으로 나와 있고요. 11경주는 1번에 이제 태풍 돌파랑 지금 5번에 더블 드래곤 중심으로 팔리고 있고, 뭐 나머지 이제 2번 리틀 브라운, 3번의 수성 리더, 뭐 7번 더블 제이 골고루 잡혀있네요. 그렇죠. 좀 빡빡한 그런 편성이에요. 뭐 인기는 1번, 5번이 좀 쉽게 팔릴 텐데, 물론 태풍 돌파가 단독 선행을 갈 가능성은 높죠. 게이트 딸이 가장 빠른 마필인데, 문제는 뭐 리틀 브라운도 그렇고 수성 리더도 그렇고 더블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다 나름대로 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자체는 지난번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선행은 이번 경기는 좀 어렵다. 거기다 부산 중량이 4kg가 늘어난 조건이기 때문에 태풍 돌파가 뭐 일본 게이트의 문성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서 좀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저는 이번 리틀 브라운이 경쟁력은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휴양한 이후에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뭐 복귀전을 가졌고 또 조기 강도 대폭 끌어올려놨고 레이스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선의권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가는 순간에는 뭐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충분히 쓰고도 남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리틀 브라운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11경주 뭐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들이 붙은 경주인데 쉽게 보면은 1번 태풍 돌파의 선행, 5번 더블 드래곤의 선입, 1번, 5번 막권이 이렇게 보이는 건 사실인데 만만치 않은 능력마다 꽤 있습니다. 2번 리틀 브라운, 3번 수성 리더 그리고 7번 더블 제이까지. 태풍 돌파도 부담 중량이 좀 늘었기 때문에 초반에 압박을 가면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고 더블 드래곤도 능력은 센 맛도 같습니다. 하지만 57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로 본다면은 기존에 뛰었던 2번이나 3번보다는 저는 직전 경주의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7번마 더블 J가 변수가 되겠느냐. 6월 14일 경주 때는 그냥 뭐 막판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진력이 좀 있네 했다가 직전 경주는 1000m 완벽한 낙승이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승문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담 51이고요.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이 어부지리가 아니라 자력이라면은 1번, 5번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변수는 7번만 더블 J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3회 수성 리더잖아요. 지난번에 그 인기 막걸리인 주얼리 파티와 함께 점매당으로 팔렸거든요.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전력이 다 같지 않은데요. 아니요. 저는 수정 레더가 일단 기본적으로 센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거리가 짧은 말이에요. 그 1400이라는 경주 거리가 내가 볼 때는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고 지난번 편성은 사실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능력에 비해서는 좀 떠밀려서 좀 과도하게 좀 팔린 측면이 있고 1차적인 페이는 1400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적정 거리로 내려오긴 했지만 편성은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세졌기 때문에 수정 리더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 마방에서 또 이마필이 좀 그런 기대치가 있을 텐데 이번에 좀 뭐 경주 거리도 내리고 기수도 바뀌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조 마방이야 워낙 승부기가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한번 좀 기세가 꺾인 말이 출전 주기가 길어진 거 이런 마필들은 별로 세게 안 박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세게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경주는 그다지 뭐 세지 않아요. 좀 싸한 느낌이 들긴 되네요. 여튼 당연히 배당판은 1번, 5번 두 마리를 중심으로 다녔는데 뽕병은 딱 세 마리입니다. 2번, 3번, 7번. 이거는 뭐 정말 도청 개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는 거고 이 안에서 적절한 또 팬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12경주 박유원의 후반 승부처 국산 3군의 1700, 또 1700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재미있는 승부처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4번의 선스트롱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4번을 중심으로 10번의 캡틴 로드가 강하게 좀 잡혀 있고요. 나머지 2번의 호위무사, 3번의 대대장, 12번의 야오천천 골고루 좀 잡혀 있는데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만만치 않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는 4번 선스트롱, 2번 호위무사 두 마블이 좀 난데 2번 호위무사는 악벽 자체가 있는 마필입니다. 2000화 기수 잘 타는 기수인데 이 악벽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과연 실전에서 어떻게 뜰지 요점의 변수고 4번 선스트롱은 상당히 센 말이라고 하는데 직전 경주 생각보다는 걸음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약간 무뎌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늘어난 1700거리도 약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5월 9일날 1800m가 뛰었다 보니까 그때는 또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거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변 자체를 노려보고 싶은데 제가 보는 복병 일단 3차까지도 상당히 재밌게 보는 복병은 바로 9번마 수변이요. 이 9번마 수변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도주만 했다가 최근 각지를 아예 깡바닥 주의로 바꾸고 있는데 지난 5월 30일 1700m에서 중간에 좀 빠르게 치고 나오니까 상당히 꾸역꾸역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그때 당시 이 세명장의 수변이 한방 승부처로 주력 잡았다가 최고의 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눈물이 찔끔 났던 그런 경주인데 직전 경주는 1400이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1700이었고요. 5월 30일 정도의 경주로만 보여준다면은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터진다면은 9번마 수베니어가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이죠. 저는 이번 경기는 뭐 의도적으로 정말 고배당 노리고 갈 겁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추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선스트롱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인기리였는데 뭐 선스트롱은 받쳐놓고 그때 당시 이제 골드홀릭의 슈퍼가디언이고 주력 막군으로 좀 짝짝하게 맞췄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 선스트롱은 사실 6월 7일 경기를 통해서 한계를 노출한 마필이에요. 그렇게 체력의 전개를 하고서도 캡틴 로드를 머리차로밖에 못 이길 때 이 마필 사이즈 지금 현재는 다 나왔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약하게 봤던 건데 이번 경기는 부담 용량이 2.5나 늘어난 상황에서 경주거리까지는 또한 1,7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선스트롱도 역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인기마필들도 지금 1,700 첫 도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700 첫 도전에 경주 거리가 정말 큰 변수로 작용하는 마필 경주라는 점 거기 인기만 다 몰락할 수가 있어요. 복대본 막판에 들어오면서 9구도 좀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심에 제가 노리고 있는 1700이라는 경주 조건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복대봉 막공까지 9구 막공까지 노려가는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뭐 선스트롱이 지난번에 뭐 슈퍼가디언 뭐 골드홀릭 한때 쳤다고는 뭐 그렇다고 이제 칠 수 있는데 그 뒤로 뭐 두승산 뭐 스페이스 폴라이트 같은 마필이 있는 걸 보면 철저히 비슷해요. 정말 다 오긴 다 왔나 하는 느낌도 들고 있고 여기에 또 엎친데 덕친 계획이랄까 또 부준까지 늘어난 조건 이거 무슨 시험 기술 기가 막히게 타도 이거 참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번 선스트롱의 인기는 약간은 거품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복병을 놓고 하셔야죠. 그 복병의 중심 박남규의 승부 보시면서 자 13경주 혼합 3군에 1800 핸디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난전이 얘기도 있는데 자 액면 배당은 6번의 아몬거스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3번의 일진화랑이 데끼를 펼갔고요. 그리고 9번의 선크레스트가 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도 정말 난전이죠. 뭐 믿을만한 충마가 없고 아몬거스트나 마필도 물론 선입이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가면 더 나은데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안쪽에 일본과 동쪽 나왔을 때 뭐 일진화랑 다 바디 빠른 마필들 8번에 왕관의 주인도 있기 때문에 물론 따라가도 가능성은 있지만 따라갔을 때는 선에 갔을 때보다는 역시 능력 발휘가 조금 안 된다는 점에서는 아몬거스도 부담 용량이 늘어난 조건에서 충만은 아니지 않나 보여지고 그런 층에서 부분이 많아요. 앞선도 좀 빠르게 흘러가면서 몰락할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는 바빌론 왕자가 힘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앞선에서 무너진다면 바빌론 왕자가 선입권에서 정말 쉽게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대의 복병은 저는 5번 바빌론 왕자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어느 정도 우열 자체는 드러난 경주를 보고 싶습니다. 자 6번마 아몬거스트 56.5로 늘어난 부담 중량이 좀 변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단독 선행 나갈 가능성 한 7, 80% 된다고 보여집니다. 선행 가면은 6번 아몬거스트 버틸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후차권에서는 저는 승군전이지만 3번만 일진화랑과 9번만 선크레스트 두 마필이 최근 보여준 걸음이 상당히 괜찮다. 일진화랑도 직전 경주 진명장을 선입권에서 때려잡는 거 봤을 때는 생각보다 걸음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9번 선크레스도 직전 경주 생각보다 좀 덜 팔렸습니다. 상당히 안 팔리길래 왜 안 팔리지 하고 있었는데 늦바란 이후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 이 3번만 일진화랑과 9번만 선크레스트의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6번, 3번, 9번 세 마필에서 거의 끝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몬거스트도 좀 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이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편성이라면은 이건 좀 그래도 그렇게 짧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말이죠. 짧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끌고는 들어오실까. 선행은 갈 것 같아요. 선행을 못 가면은 약간 불안불안한데 선행을 갈 것 같아요. 일본이 좀 안쪽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걸리긴 한데 입상권은 안 돼도 선행
밀어붙이는 조건이라면 거기 좀 싸긴 싸요. 선행은 제가 볼 때 동전 했을 때 갈 것 같아요. 이 다카스 기수가 기승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입상은 못했는데 그 외국의 뭐 사무엘 기수나 이런 유럽 쪽에나 아프리카 쪽에서 온 그런 기수들보다는 역시 일본 기수기 때문에 그 앞에 붙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타는 거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선행마인 동천 아시스트 이번에 조기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어요. 따라서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은 전 뭐 되든 안 되든 다 그 동천 아시스트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가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누가 추입하느냐, 3번, 4번, 9번 이 세 마리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이런 조합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4경주는 혼합 1군에 2000m로 편성된 신성훈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거 마리수는 적은데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복승, 삼복 둘 다 공략이 가능한 레이스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땡면은 이제 8번의 클린업 조이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6번의 빅컬린 또는 4번의 마이데이, 1번의 스트롱로드까지 골고루 잡혀있는데, 야, 클린업 조이가 지금 58.5를 달고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어떻게? 그렇죠. 클린업 쪽에도 사실 뭐 기본 능력 가장 센 마필이죠. 근데 이제 역시 문제는 항상 발주예요. 발주. 그리고 지난번에도 특히 마체중이 23kg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속된 말로 사이즈로 밀고 들어오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역시 치프레드 캔이 잘 쳤다기보다는 클린업 주의가 못 뛰면서 그만치 착자가 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마체중을 회복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컨디션 상승과 맞물리면서 조경도 좀 끌어올려놓고 나왔는데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다면 클린업 주의도 좀 과도한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배팅의 축은 저는 안쪽에 1번 스트롱 로드라고 봅니다. 물론 7번 3점 물배가 있어서 선행을 가면 좋겠습니다만 못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준다면 2000m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 기자. 저는 8번마 클린업 조이를 인정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체중 빠지고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뺐다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들어왔던 마필인데, 지금은 컨디션 많이 회복했고요. 발주 연습도 거의 10번이 넘게 하면서 초창기 처음 했을 때는 발주가 여전히 안 됐지만 마지막 한 두세 번째는 의외로 스타트가 좀 됐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사이즈상 8번마 클린업 조이는 인정하고, 후차권은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8년은 비컬린, 스트롱로드 전부 다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보여지고, 저는 복구만 딱 두 마필 봅니다. 3번마 위닝핸디와 7번마 3점 불패. 7번마 3점 불패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직전 경주보다는 컨디션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있고, 이 3번마 위닝핸디가 직전 경주는 1400이라서 거의 별로 의미 없는 레이스를 전개했고요. 2000m 거리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는 팔리는 마필들에 비해서 좀 처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친다면은 3번만 위닝인데도 충분히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복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경주가 이렇게 만만한 게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복승을 간다면은 주력 한 방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부가적으로 3복승이 오히려 더 적중과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낼 수 있는 절의 찬스가 아닌가. 일단 인기마다 필요 없이 중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3복승을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는 신승훈의 승부경주 14경주 기대해 주시고, 자, 마지막 경주 15경주입니다. 혼합 2분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11번의 럭키라이트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근데 중구난방입니다. 4번의 퀸즈 챔피언, 내지는 6번의 남산 축제, 14번의 마볼트, 정말 난전인데요. 완전히죠. 사실 이번 경주도 충만은 없는 레이스입니다. 11번 럭키라이트가 좀 낮긴 해요. 그렇지만 럭키라이트도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만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빠지면서 또 고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보병은 역시 저는 5번마 부마하트가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조건 자체가 지금 10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이 괜찮고요.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이게 또 거리가 좀 짧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1800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에는 1800에서 3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다카시 기수의 기승과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은 5번마 부마하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5경주도 저도 충만은 없는 경주로 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경주력을 보면은 11번마 럭키라이트와 4번마 퀸즈 챔피언 두 마필이 낫긴 한데 퀸즈 챔피언은 10주간의 공백기 승군전, 럭키라이트는 5월 17일 1400에서 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1400에서는 한 번쯤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주고요. 제가 보는 복병은 바로 10번마 강호시대, 이 10번마 강호시대가 되겠습니다. 5월 3일 경주 때 허만식 기수가 김호순 기수의 500승인가 그걸 깨면서 들어왔는데 능력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여주는 걸음은 절대 똥말 아닙니다. 이번 경주 추방원 기수로 교체했고요. 출전 주기가 길어진 이유는 조교를 좀 세게 해가지고 어깨 쪽이 약간 안 좋아져가지고 그걸 좀 회복하기 위해서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최범현 기수의 강호시대라면은 나머지 인기마들과 비교해도 절대 처지지 않는 능력을 지녔다 보기 때문에 10분만 강호시대가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이게 뭐 7파 내지는 네. 8파 혼전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뭐 11번도 솔직히 뭐 100% 과신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일단 배당으로 접근해 준다면 5번 그리고 10번 두 마리 정도 일단은 배당마로 좀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 16경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